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냥이네 책방의 주인장 냥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과자가게 전전당 10권 쫑긋쫑긋 젤리를 읽어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쫑긋쫑긋 젤리. 초등학교 5학년인 도모야는 어쩐지 자꾸만 초조하고 불안했다. 같은 반 아이들 중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이가 정말로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미야코나 미나미, 이 두 아이는 계속 도모야 쪽을 돌아보며 자기네끼리 뭐라고 소곤대고 자꾸만 희죽거렸다. 그런 행동이 너무나 싫고 속상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쑥덕거리는 거야? 내 애기? 내 욕이라도 하나? 할 말이 있으면 제발 떳떳하게 큰 소리로 하라고. 야 골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신경 쓰이니 차라리 뭐라고 소곤대는 거야? 라고 쏘아붙이며 툭 밀쳐버리고 싶다. 하지만 그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가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왜 때려? 너 깡패야? 저리 비켜! 라고 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나무라며 달려들 게 뻔하다. 그건 그것대로 골치 아프다. 결국 도모야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참는 것도 슬슬 한계에 다다랐다. 미야코랑 미나미가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렇게 초조하지 않을 텐데.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도 얄밉게 웃는 미야코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힘없이 한숨을 쉬었을 때 도모야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옆을 보니 어둑어둑한 골목이 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그 길을 오늘따라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모험이 별거야. 이런 으슥한 골목 탐험도 다 소소한 모험이지. 이 끝에 뭔가 근사한 게 있을 거야. 오늘은 학원도 없는 날이고 빨리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으니까. 도모야는 골목으로 뛰쳐들어갔다. 한 발짝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으슥하고 고요해졌다. 가슴도 점점 두근두근거렸다. 이건 흔치 않는 일이잖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 떨리네. 틀림없이 이 앞에 뭔가 있겠지? 도모야의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과자가게를 발견한 것이다. 그 과자가게에선 여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과자들이 반짝반짝 빛이 내며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도모야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와, 찾았다. 이건 틀림없이 마법의 가게야.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도모야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가게 주인의 아들인 모양이다. 아이는 세모 무늬가 그려진 남색의 옛날식 옷을 입고서 자랑스럽게 가슴을 쫙 펴고 있었다. 도모야를 보고 남자아이가 방긋 웃었다. 어서오세요, 행운의 손님.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 행운의 손님이거든요. 이것은 전천당이라고 하는데 손님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게입니다. 별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도모야는 가게 안에 둘러봤다. 보면 볼수록 멋지고 신기한 과자와 장난감들이 있었다. 뭐지? 이거 끝내주네?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넋을 놓고 선반을 기웃거리다가 도모야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마침내 찾았다. 여기 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과자가 있어. 도모야가 한눈에 반한 과자는 손바닥으로도 가려질 만한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다. 상자에 귀를 쫑긋 세운 남자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가느다란 글씨로 쫑긋쫑긋 젤리라고 쓰여 있었다. 이 과자야. 꼭 사고 싶어. 도모야는 남자아이를 돌아봤다. 있잖아. 저기 있는 쫑긋쫑긋 젤리라는 거 사고 싶은데.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아이는 얼른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기모노 차림의 커다란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왔다.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는 흰머리 아주머니는 도모야를 보자마자 빙그레 웃었다. 전 천당에 잘 오셨습니다. 행운의 손님. 오, 아무래도 원하는 물건을 벌써 찾은 것 같습니다만. 아, 네. 저기 있는 쫑긋쫑긋 젤리를 사고 싶어요. 그러십니까? 가격은 500엔이옵니다. 네, 500엔이요? 도모야는 젤리가 보기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서 풀이 죽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500엔이다. 그래도 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500엔 동전을 아주머니께 내밀자 아주머니는 방긋 웃었다. 틀림없이 오늘의 행운의 동전 1983년에 나온 500엔입니다. 저희 가게 물건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아주머니는 쫑긋쫑긋 젤리를 도모야에게 건네주려고 했다. 그때 의미심장하게 속삭였다. 모든 것을 다 드리려가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법. 적당히 놔주는 편이 좋사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도모야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도모야는 쫑긋쫑긋 젤리를 손에 쥐고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곤 자기 방에 들어가 젤리 상자를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다시 봐도 신기한 매력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아까보다 더 강해진 느낌이다. 역시 이건 나를 위한 젤리야. 빨리 먹어봐야지. 불이 나게 상자를 열고 알맹이를 손바닥에 와르르 쏟았다. 상자 안에서 나온 건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젤리인데 하나같이 귀 모양이다. 재밌게 생겼네. 도모야는 웃으며 노란색 젤리 하나를 집어넣었다. 빨간색은 체리, 노란색은 바나나, 초록색은 멜론. 이렇게 세 가지 색 젤리는 맛이 다 달랐지만 전부 쫄깃하고 아주 맛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젤리 한 통을 다 먹어치운 도모야는 살짝 아쉬웠다. 맛있네. 다음에 또 사달라고 해야지. 이런 젤리 보면 사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놔야 되겠어. 도모야는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쫑긋쫑긋 젤리 상자를 버리지 않고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그때 귓속이 간질간질해졌다. 가만히 놔두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근질근질해졌다. 아무래도 귀지를 파야 할 것 같았다. 도모야는 귀이개를 가져와 귀지를 파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번 달 생활비가 아슬아슬해. 겨울 코트 하나 샀거든. 등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귀이개로 귀를 찌를 뻔했다. 도모야는 화들짝 놀라며 귀이개를 빼고 뒤를 돌아봤다. 엄마?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하네.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다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또 바로 옆이다. 그렇다니까.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걸 어떡해. 당분간 반찬은 그냥 대충 해먹고 살아야지 뭐. 그래. 가족들한텐 비밀이지만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엄마가 투명인간이 되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도모야는 왠지 찝찝하고 식은땀도 흘렸다. 그러다가 퍼뜩 젤리가 생각났다. 이거 혹시 쫑긋쫑긋 젤리 때문인가? 아까 넣어두었던 쫑긋쫑긋 젤리 상자를 허둥지둥 꺼냈다. 상자 뒷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쫑긋쫑긋 젤리. 쫑긋쫑긋 젤리는 누군가 소근소근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젤리를 먹으면 비밀이 곧바로 들통납니다. 듣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으니 누군가의 비밀을 캐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는 과자입니다. 내 생각이 맞았네. 젤리 힘이었어. 도모야는 흥분했다. 소근소근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니. 바로 내가 간절하게 바랐던 능력이잖아. 손님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게라니. 그 남자의 말이 정말 맞았어. 도모야는 그래도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다. 스며시 밖에 나가 주방 쪽으로 걸었다. 엄마는 주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엄마 딴에는 목소리를 낮춰 소곤소곤 말하는 모양이었지만 도모야에게는 그 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잘 들렸다. 일단 오늘 저녁은 2분 짜장밥이야. 싸고 우리 아들도 좋아해. 그리고 내일은 카레를 할까?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론 한 끼는 때울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무슨 계획을 꾸미시는 모양인데? 도모야는 이상하게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엄마가 전화를 끈 차 도모야는 태어난 얼굴로 주방에 들어갔다. 엄마, 오늘 저녁은 짜장밥이에요? 그러려고.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그럼 내일은 혹시 카레? 이번에야말로 엄마는 엄청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엄마가 하는 얘기 엿들었니? 아니요, 뭐 그냥 들렸어요. 그런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코트 때문에 나랑 아빠는 인스턴트로 대충 때우려고요? 그것도 아빠 월급날까지 계속요? 잠깐, 너 엄마인데 말투가 뭐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얘기를 아빠가 들으시면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아빠 월급 받으시면 너 좋아하는 거 실컷 먹게 해줄게. 그러니 비밀이다. 알았지?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스테이크 해주세요. 아주 두툼하게요. 엄마와 단판을 지은 도모야는 이야, 쫑긋쫑긋 야 아주 쓸모있네 라며 입맛을 다셨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잘 쓰면 도모야가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날 도모야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학교에 갔다. 학교는 아이들 목소리로 북적북적 거렸다. 나 오늘 급식 디저트 2배로 먹을 수 있어. 유숙해가 자긴 굴이 싫다며 나한테 죽으려 약속했거든. 부럽지? 좋겠다. 쟤 참 귀엽다. 아유 어쩜 좋아. 숙제 까먹었어. 너한테만 말하는데 나는 미애가 마음에 안 들어. 어제 걔 슛 정말 멍청하지 않았냐? 그렇게 차는데 공이 들어갈 리가 있냐고. 나는 걔가 인기 좋은 게 이해가 안 돼. 여기저기서 온갖 소리가 들려서 머리가 멍했다. 도모야는 내 목소리를 골라듣는 방법을 터득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그곳에서 소근거리는 말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도모야는 그 소리를 이용해 마침내 미야코와 미나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둘은 소곤소곤 수다를 떨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도모야 오늘 자다가 눌린 머리 그대로 왔어. 귀여워. 너 도모야 좋아하잖아. 왜 좋아해 근데? 왜 귀엽잖아. 그리고 도모야는 귀도 깨끗해. 나는 귀 주변이 지저분한 사람은 딱 지스이거든. 도모야는 이제 삶은 문어처럼 빨개졌다. 뭐야, 미나미가 나 좋아하는 거였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그만 필통을 요란하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야, 저거 봐. 진짜 조심성 없잖아. 저런 애를 왜 좋아해? 자기를 흉보고 업신여기는 미야코의 말소리가 도모야의 귀 속으로 들어왔다. 도모야는 다른 의미에서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일단 지금은 미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미야코가 얄미웠다. 혼내주고 싶었다. 그러자 많은 정보가 귀 속으로 들어왔다. 미야코가 옆반 겐지를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겐지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스키를 질투한다는 것, 오늘 사스키의 신발을 몰래 숨길 작정이라는 것. 미나미가 말렸지만 미야코는 그래도 짓궂은 장난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도모야는 재빨리 옆반으로 갔다. 겐지하고 1, 2학년 때 같은 반이어서 지금도 친하다. 겐지, 잠깐만. 어쩐 일이야, 도모야? 저기 우리 반에 미야코라는 애 알지? 걔가 내 단짝 사스키를 골탕 먹이려는 것 같아. 겐지의 잘생긴 얼굴이 순식간에 찌푸려졌다. 사스키? 내 친구 사스키 말이야? 오늘 점심시간에 사스키의 신발을 훔쳐다 어디다 숨길 속셈 같아. 그런 짓 못하게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신발장 지켜보고 있을래? 사스키랑 같은 반인 내가 있으면 걔도 변명 따위 못할 거니까
현장을 덮치자 이거지?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겐지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모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야코, 조금 이따 보자.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도모야의 생각대로 흘렀다. 점심시간에 도모야와 겐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미야코는 신발장 앞으로 다가왔다. 미야코가 사스키의 신발을 빼내는 순간 겐지가 뛰어갔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사스키 신발인데. 겐지,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럼 뭐가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변명이나 하고. 너 정말 나쁜 애구나. 좋아했던 남자에게 자기에게 화를 내자 미야코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도모야는 킥킥 웃었다. 꼴 좋다고 했다. 그 뒤로 도모야는 쫑긋쫑긋 젤리의 힘을 마구잡이로 쓰게 되었다. 그 힘을 이용하면 자기를 험담하는 아이에게 손쉽게 안가품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교무실에 귀를 기울이면 선생님이 다음 시험에 어떤 문제를 낼지도 알 수 있었다. 너무너무 재밌어 도모의 행동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누가 누구를 흉보고 험담했다고 일러바쳐 싸움을 일으키거나 사이좋은 친구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언제거나 그런 일은 계속되지 않았다. 점차 아이들도 알아차렸다. 도모야가 친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 도모야는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자기에게 말을 거는 애 한 명도 없었다. 아무도 도모야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도모야가 없는 곳에서 도모야의 흉을 봤다. 도모야, 너무 얄밉지 않니? 친구들 비밀이나 다 캐고 다니고 말이야. 고자질이 너무 싫어. 기분이 나빠. 아는 척도 안 할 거야. 그런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자 도모야는 당황했다. 도모야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 사이를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모야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제 미나미마저 도모야를 싫어했다. 험담이 끊이지 않고 귓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도모야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도모야는 이런 걸 바랬을 리가 없다. 그저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알고 싶었던 것뿐인데. 수업이 끝나자 도모야는 전천당을 찾아 나서기 위해 교실에서 맨 먼저 뛰어나갔다. 어쨌든 그 가게에서 젤리의 힘을 없애달라고 부탁해야 되겠어. 그러자 교문을 나서는 순간 또 목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미나미 남친 생겼더라. 뭐 진짜 누구래? 알고 싶어? 도모야는 움찔거리며 발걸음을 우뚝 멈췄다. 우리 반 미나미? 걔가 내가 아니라 다른 애랑 사귄다고? 대체 누구지? 이것만은 알고 싶어 도모야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나 귓속을 파고든 것은 끽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다. 도모야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였다. 엄마, 아빠가 흐느끼며 울었다. 부모님의 이야기로 학교 앞 도로차에 치여 무려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인 채로 누워있었다고 한다. 휴, 결국 쫑긋쫑긋 젤리로 혼쭐이 나고 사고를 당해 한 달씩이나 누워있었다니. 엎친 데 덮친 격이네. 다리에는 아직도 깁스를 하고 있고 퍼뜩 학교가 떠올렸다. 모두 잘 지내고 있을까? 도모야는 학교가 있는 방향으로 쫑긋 귀를 세웠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어떤 소리가 안 들렸다. 이번엔 미나미를 떠올렸다. 미나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때 어떤 애가 미나미한테 남친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남친이랑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나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다. 옆 병실 환자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도무야는 어안이 벙벙했다. 도대체 어떡하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몇 번을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쫑긋쫑긋 젤리의 효과가 도모야에게 완전히 사라져본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서랍을 뒤지다 나온 쫑긋쫑긋 젤리 상자. 상자 바닥엔 조그만 글씨로 이런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주의사항. 이 젤리를 먹으면 귀지가 쉽게 굳습니다. 굳은 귀딱지는 딱딱하기 때문에 귀 속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귀가 막혀
귓속말을 듣는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져버린 능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언제나 귀를 깨끗이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마테 도모야, 12세, 남자아이, 1983년 발행 500엔. 여러분, 오늘은 이상한 관짝가게 전천당 10권 쫑긋쫑긋 젤리에 대해 읽어보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길잡이 개구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